자, 그 삼각비가 아직 삼각함수가 아직 덜 끝났는데 선생님이 지금 165페이지로 지금 등차수로 아예 넘어와 버린 이유가 그 뒤에는 나머지 삼각함수, 그러니까 중상과정에 알았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1 과정, 그러니까 수1 와가지고 배웠던 내용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냥 그것만 딱 하는데 꼬박 1시간 넘게 아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서 뭐 등차 수열이 등비 수열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을 바에는 차라리 등차 등비를 그냥 마무리를 딱 짓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 과정을 들어온 거고요. 사실은 등차 등비도 양이 좀 많기는 해요. 양이 좀 많기는 하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면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응용 문제는 뒤에 한두 문제 정도만 있어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읽어보고 이해만 하면 이것도 역시 뭐야?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전 과정에서 수열 관련된 내용을 거의 안 했고요. 수열이나 패턴으로 나왔던 내용들은 대부분 중등 과정에서는 뭘로? 사고력으로 나왔어요. 창의나 사고력으로 문제가 등장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어떤 규칙이나 패턴화 시켜가지고 내용을 보는 것 자체를 안 했었기 때문에 생소할 겁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중등 과정에서는 아 이거 그냥 수열이네요? 이런 패턴 이렇게 찾으면 되네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등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등을 심화해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수1 정도까지는 중등 과정에 대한 심화로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중등 과정 심화로 수열까지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에 혹시 수투를 한다고 해도 수투는 사실상으로 확실한 고등 과정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어디? 중등 과정에 대한 심화. 그러니까 로그만 해도 그냥 확실히 고등 과정이지만 지수나 또 삼각비나 삼각함수나 등차 수열이나 이런 얘기들은 다 중등 과정에서 조금만 이렇게 버무리면 다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수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2, 4, 6, 8, 10 이란 수열과 2, 4, 8, 16, 32라는 수열이 있다 칩시다. 자, 일단 수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수가 이렇게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해 가는 것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냥 숫자를 나열했는데 그 숫자를 나열한 것에 특정한 규칙이 있어. 아, 이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하는구나. 해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요항을 우리는 첫항 또는 첫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끝까지 나타나다 보면은 이렇게 어딘가에서는 규칙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일반적인 규칙을 나타내는 항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쓰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끝항이 이게 만약에 끝이라 그러면 끝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반적인 규칙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뭐 일반항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A1, A2, A3, A4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는 AN을 뭐라고?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열 AN 하면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왜 집합 표시했어요? 왜? 수열이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보여진 모임이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나열했어요. 하나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일정하게 2씩 더해가는 규칙이 있죠? 그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정하게 더해가거나 일정하게 빼서 바로 앞에 뒤에 항이 일정한 차가 나는 게 그 다음 거에 또 일정하고 그 다음 거에 또 일정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등차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수열. 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같다라는 뜻이고 차는 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르고, 마시는 공차 말고, 그거 상상할 줄 알았어 내가. 마시는 거 말고 공통된 차이라는 뜻에서 공차라는 뜻이에요. 공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차이를 갖는 수열이라는 말로 해서 등차 수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등차는 보통 D라고 이렇게 쓰고요. 쳤타는 보통 A1 또는 A 이렇게 써. 그럼 얘는요, 어떤 규칙이 있나 봐봐요. 얘는 더하기 2했다고 볼 수도 있고 곱하기 2했다고 볼 수도 있죠. 똑같아요 이거는.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데 더하기 2 한 게 아니라 더하기 4 해버렸고 곱하기로 보면 2 했네요. 여기는요, 더하기 8 했고 곱하기 하니까 2 했네요. 아, 얘는 일정한 값을 더해가는 규칙이 아니라 일정한 값을 못한다? 곱해가는 규칙이구나 라고 해서 얘는 우리는 뭐라고? 등비 수열이에요. 그러면 등곱 수열이 아니라 왜 등비 수열인가요? 등비, 앞에 항과 뒤에 항의 비가 얘나 일정하다, 같다라고 해서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얘도 첫 항은 A1 또는 A 이렇게 쓰고요. 등비, 같은 비의 값을 R이라고 이렇게 놔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주로 배울 거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고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수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요? 지금부터는 등차 수열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보기 1번 한번 볼까요? 뭐예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이런 수열인데 1항부터 4항까지 구하래요. 이런 수열이라는 얘기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어떤 규칙으로 나타난다는 표현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과 같이 해서 n의 제곱의 형태까지 나타내지는 이런 수열을 나타내는 그런 수열에 대한 표시인 거예요. 그죠? 그럼 4항까지는 어디까지 표시하는데? 여기까지. 그죠? 두 번째. 수열인데 어떤 규칙의 수열이에요? 2n 플러스 2의 n제곱으로 표현되는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 n이 2가 되면요? 4 더하기 4. 그러면 8 더하기 8이 그 다음에? 아니죠. n이 3이면 3이 6 더하기 2의 세제곱 8. n이 4면요. 2, 4, 8 더하기 2의 4제곱 16. 그래서 뭐예요? 4, 8, 14, 24와 같이 이렇게 4개의 항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n이 1, 2, 3, 4 이렇게 바뀌는데 그 바뀌는 n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쓴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보기 이겁니다. 첫 항과 제4항을 구하래요. 자, fn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규칙인 이런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첫 항은 n이 얼마일 때를 얘기해? 1일 때. 첫 번째 나오는 n. 그럼 뭐야? 1 집어내면 10 빼기 1에서 얼마? 9. n이 몇? 4니까 4면 10의 4제곱 마이너스 얼마? 9, 9, 9, 9가 되겠죠. 이해 가나요? 맞나요? 네. 대답을 해주세요. 네. 내가 대답했습니다. 되죠? 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계산해서 찾았으면 되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항에 대한 얘기, 공차에 대한 얘기 다 했긴 했는데요. 잠깐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은 보통 AP라고 약자로 쓰는데 거기 보니까 Arithmetic Progression. Progression은 뭐야? 응? 진행한다 이런 뜻이고요. Arithmetic이 뭐야? 등차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건 이제 뭐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고 AP라고 그냥 표현하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아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줄만 알면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첫 항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일정한 숫자 공차 D를 더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A1 더하기 D가 뭐가 돼요? A2가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또 뭘 더해? A1 더하기 D에다가 다시 D를 더하면 A3가 되는 거야. 왜? 계속 D를 더해가는 규칙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요. n번 진행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1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개의 항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D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뭐야? 하나를 지난 후부터 D가 나타났죠? 공차 D가? 그러면 전체 항이 n개면은 D는 몇 개야? n-1개인 거야. 그죠? 아, 그래서 이게 뭐야? n번째 항이구나. 그래서 요 an을 뭘로? a1 더하기 n-1 D로 표현하는 요거를 우리는 일반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항. 일반항. 잘 생각하세요. 이거 공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A1부터 AN까지 진행하는데 얘 빼고 뭐야? D를 n번 더 해야 되나? 얘 뺀 거니까 n-1 더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항이 2고요. 공차가 3일 때 일반항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AN은 A1 더하기 n-1 D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뭐예요? 3n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뭐 3, 5, 7, 9 이렇게 진행되는 1을 제외한 홀수의 숫자 진행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얼마예요? 20 띄었죠? 입니다.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해요? 일반항 더하기 n-1 곱하기 D 그럼 이거 계산하면 2n-2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1 이거 많이 봤죠? 2n-1은 n1 1 집어넣으면 1, 3, 5, 7, 9와 같이 진행되는 애고 3, 5, 7, 9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 더 진행된 상태에서 가야 되니까 2n 플러스 1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찾았었는데 뭐 등차 수열에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또 다른 성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중요해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중요하고 공차 공차 D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아까 공차 D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 D의 항의 차가 일정한 데서 나온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AM 플러스 1과 같이 AM보다 하나 앞서 있는 애에서 뭐야? 하나 뒤에 있는 애를 빼면 일정하게 나오는 뭐 공차의 성질을 이용한 요식도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 페이지로는요, 복귀 1번이 있는 168페이지로 갑니다. 페이지 168. 1번 3, 6, 9 이렇게 가는 건데요. A1이 3이고요. D가 얼마씩 띄고 있어요 지금? 3씩 띄고 있죠? 그래서 AN은요 3 더하기 n-1 곱하기 3 그래서 3n-3 더하기 3이니까 3n 3의 배수는 그냥 3n으로 표시되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8일 마이너스 6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얼마씩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7씩 띄고 있나요?
우리는 두 개의 차만 보면 돼요. 이것만 확인해가지고 앞차가 일정하네?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AN은 첫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7n 플러스 7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15. 이해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공식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자, 1. 자, 공차가 없이 똑같은 애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A1은 1, D는 0이라고 생각하고 AN은 1 더하기 n-1 곱하기 0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일이 일반형이에요, 그냥. 똑같은 공식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번만 복습해보면 공식이고 뭐고 금방금방 외워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등차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A, X,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A, X,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는 말이 나오면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돼요. 그럼 등차 중앙은 뭐냐? 얘 D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뭐가 돼요? A 플러스 몇 D? 2D가 되겠죠? 맞아? 얘는요, A 플러스 D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A 더하기 B 하면 A 더하기 A 플러스 2D니까 얘는 2배의 A 플러스 D인데 얘가 뭐라고요? X로만 썼잖아요. 여기. 그쵸? 그래서 2X 이렇게 표현돼요. 따라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떤 세 숫자가 이런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은 그거의 2배는 앞뒤 항의 합과 같습니다. 또는 가운데 항은 앞뒤 항의 무엇과 같습니다. 평균값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어요? 수열에서 보면은 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2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2배가 얘 합친 것과 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등차 중앙? 얘가 등차 중앙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되죠? 그래서 보기 2번 한번 보면요. 그 밑에 118페이지 아래쪽 3과 25의 등차 중앙을 찾으래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x가 있으면서 일정한 차를 갖는다는 얘기죠? 뭐예요? 그래서 2x는 3 더하기 25와 같으니까 x는 28 나누기 2 하면 14. 그래서 14가 이수열의 등차 중앙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풀이를 좀 하도록 할게요. 기본 12-1입니다. 자, 일반항 공식은 뭐였어요? A1 더하기 n-1D였어요. 이거 지금 계속 활용할 겁니다.
자, 첫 번째 0.85, 0.91, 0.97에서 2.05가 제 몇 항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수열인지를 봐야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얼마큼씩 뛰는지 보면 얼마 뛰었어요? 0.06 뛰었죠. 이거 얼마 뛰었어요? 0.06 뛰었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얘가 뭐 하나만 차이를 그냥 구해보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럼 AN은 0.85 더하기 n-1 곱하기 0.06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얼마가 되도록? 2.05가 되도록 n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차원에서 푸는 거니까 전체에다가 100 곱하면 85 플러스 6n-6은 205. 이렇게 하면 79니까 205 빼기 79가 6n이에요. 그럼 얘는 205에서 79 빼면 얼마예요? 126인가요? 그럼 n은 얼마예요? 21 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21번째. 두 번째.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이게 첫 항이에요. A1입니다. A5가 제 5항인데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243인데 공차를 찾아요. 공차 얼마나 차이 나냐고. A1은 A1이지만요. A5는 뭐였어요? A1 더하기 D를 몇 번 더한 거야? 요거보다 하나 적은 4번 더한 거야. 그쵸? 그 A1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이고요. 플러스 4D인데 A5가 얼마라고요? 로그 1을 밑으로 한 243입니다. 그죠? 그럼 4D는 이렇게 넘어가서 빼면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3분의 243인데 얘는 3의 5제곱이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약분하면 3의 4제곱이 되고 4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3이 되겠죠. 지수 앞으로 빼서 요거 약분하면 D가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3이 뭐가 돼요? 분차 D가 되는 거예요. 될까요? 세 번째. 공차가 0.3이고요. 10항이 A10으로 표현했어요. 4.7이고요. 등차수의 첫째 항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A10이라고 하는 애는 A1 더하기 D를 몇 번 더했어? 얘보다 하나 적은 9D만큼 더했어. 그쵸? 이게 4.7이에요. 그럼 A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9 곱하기 D가 0.3이니까 0.3은 4.7. 얘 얼마예요? 2.7이니까 빼면 A1이 2가 되어야 하겠네요. 그쵸? 일반항도 뭐라 그랬냐? 첫째 항이죠? 네. 문제 있어요? 근데 다 저 공식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네 번째. 제 n항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an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로 표현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등차 수열의 첫 장은 공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첫 장은 n은 1일 테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3. 그 다음에 공차 d는요. 어떻게 해요? 통상 요게 n에 관한 1차식인데 1차의 개수가 뭐예요? 공차예요. 왜 그런 거야? 요거에 곱해주는 건 항상 d예요. d. 그쵸? 그래서 d는 마3. 이렇게 한 거면 어떻게 해요? a1은 마3, a2는 마8 빼기 더하기 1이니까 마7. 그러면 마7 빼기 3 하면 뭐 일정한 공차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마4 이렇게 보여도 돼요. 통상 식을 보면 뭐가 나와요? 공차가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증명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 못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개 한 구한다면 빼버리면 되죠. 이게 일정한 게 공차니까. 그죠? 12-2번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면 선생님이 뒤따라서 바로 프리를 해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레드선 뭐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문제 있어요? 뭐 안 풀고 있다가 선생님 쓰니까 풀고 있어. 자,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걸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실력반은 가을에 한 10월 달 정도부터 이거 기본적으로 다시 연습 문제 풀며 나가면서 유형책 붙여서 같이 나갈 거고요. 기본반은 뭐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뭐 반을 바꿔서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빨리 애들 모아가지고 수험 기본을 다시 듣도록 모아보세요. 선생님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A11은요 A1 더하기 12로 쓰는데 이게 13이에요. 항상 미지수는 첫 항과 공처음이 나타납니다. A23은요 A1 더하기 22D예요. 하나씩 적은 공차만큼을 더한다 그랬죠. 그쵸? 49입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빼면 12D는 36이니까 D가 얼마로? 3로 표현 돼요. D가 3이면 30이니까 얼마예요? 빼기 30하면 A1은 마이너스 27이네요. 맞아요? 그죠? 그죠? 따라서 A50이라고 하면은 A1 더하기 49D니까요. 마이너스 17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더하기 49 곱하기 3. 얘하면 얼마나 계산하면? 130이요. 이거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는 A1이 마이너스 17 더하기 N-1 D가 3이니까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20. 이게 1번항이 됩니다. 두 번째 A5 K가 43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래요. 문제 뻔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A1과 D가 미지수로 포함된다 했으니까 A1 더하기 4D, A1 더하기 7D,
32. 그러면은 2a1 더하기 11t가 31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a1 더하기 9t a1 더하기 11t 맞죠? 이게 50. 그러면 2a1